네, 오늘은 새로 산 핸드폰을 한번 리뷰해 볼까 하는데요. 오래간만에 스마트폰을 구매해 봤습니다. 바로 갤럭시 A34 5G 모델입니다. 제가 산 모델은 아주 기본형의 모델이고 자급제용이고 128기가의 어썸 그래파이트 색상의 모델입니다. 원래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안드로이드 폰은 작년에 샀었던 폴드 4 시리즈인데 워낙 잘 만든 폰이고 만족스럽긴 한데 제가 사실 실제 안드로이드 사용자라기보다는 개발용 기기로만 사실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다 보니까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워낙 고가의 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조심스럽게 쓰다 보니까 오히려 테스트하기 좀 어려운 느낌? 막 쓰기가 좀 어려워서 좀 막 쓸 수 있으면서도 최근에 나온 핸드폰을 좀 사고 싶어서 찾다가 A34 폰이 또 괜찮게 나왔다, 또 가격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구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출시가는 46만원인가 45만원 뭐 이 정도 됐던 걸로 아는데 삼성 공홈에서 42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 저는 SSG를 통해서 쿠폰 할인 등을 통해 39만원 정도에 구매한 제품인 것 같아요. 한번 어떤 제품인지 먼저 간단하게 개봉을 좀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열어보면 짠, A 시리즈를 돈 주고 구매해보는 거는 중고폰 말고는 처음인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보급용 기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효도폰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걸 기억하는데 요즘은 사실 진정한 효도폰은 최신형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그냥 가성비를 중시 여기는 저가형 기기로 나온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에는 이렇게 해서 케이블이랑 매뉴얼 정도를 이런 식으로 패키징을 주는데, 자, 그리고 본품을 딱 살펴보면 짠, 이거 괜찮은데? 제가 사실 아쉽게도 이번에 갤럭시 23 시리즈를 구매를 하지 못했는데 과거에 21 시리즈를 샀을 때가 아마 S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구매했던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저가형 폰인데도 디자인이 꽤 이쁜 것 같아요. 오, 디자인이 괜찮은데? 두께감 좀 있어요. 근데 오, 저가형 폰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 포장을 뜯어보면 짠, 일단 포장을 뜯자마자 눈에 띄게 들어오는 부분, 요 테두리 부분이 네, 베젤이라고 하죠. 뻥 베젤. 마치 화면이 큰 것 같긴 하지만 이 전원을 켜기 전에 보면은 확실히 베젤이 좀 눈에 띄게 많이 들어오는 부분 볼 수 있고, 또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뒷판이나 아니면은 이 앞판이 바깥 베젤보다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약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요철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 핸드폰들은 이 부분이 제일 앞에 나와서 곡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오히려 이 앞에가 제일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뭐 엣지형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전면 디스플레이 쪽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뭐 지식이 높지 않아서 이런 게 어떤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파손율이 좀 줄진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외관부는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스틸 형태, 이게 알루미늄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외관 부분은 쇠 형태로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요? 저가형이라는 느낌이 사실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저가형 모델이 나왔지만 2, 3년 전에 나왔던 프리미엄 라인의 약간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퀄리티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S23을 구매를 해보지 못해서 실기 사용을 못 해봤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S23과 디자인적으로 매우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 물방울 카메라 디자인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좀 들어가서 그렇던 것 같은데 상당히 보급기 치고는 상당히 고급진 디자인인 것 같아요. 오, 이쁘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이 정도면은 진짜 쓸만할 것 같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일단 성능이 어떤지 좀 중요한데, 일단 성능을 확인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간단한 스펙을 좀 살펴보면, 제보 설정을 하기 전 공식적인 알려진 스펙을 좀 살펴보면, 이게 지금 제 아이폰 14 프로 맥스 사이즈인데 크기가 거의 비슷해 보이죠? 네,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120Hz AMOLED 디스플레이 갖고 있고 4800 메가픽셀, 그 다음에 OIS, 떨림 방지. 과거엔 프리미엄 라인에만 들어갔던 건데 일단 보급형 기기 들어갔고 방수 방진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자체 이쁜 것 같고, 그 다음에 멀티 카메라라고 해서 그 세 가지 카메라 렌즈가 들어있는 과거였던 프리미엄 라인에만 있었던 스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이것저것 하면 AI 지우개 뭐 기타 등등이 있고, 용량이 128기가로 기본 사양인데도 꽤 용량이 크죠. 그리고 배터리도 장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터치감이 좋답니다. 이건 좀 이따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랫동안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 삼성이라는 또 브랜드의 장점인 것 같아요. 내구성도 튼튼하다. 방수방 기준도 있고 튼튼하다. 스마트 스위치 기능을 쓸 수 있고 기타로는 또 뭔가 좀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얘가 삼성페이도 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딱히 나와 있지 않네요. 삼성페이. 네, 뉴스 같은 데 보면 삼성페이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서 보급형이지만 상당히 스펙이 꽤 좋은 기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CPU는 미디어텍 1080 칩셋이라는데 사실 이게 어떠한 스펙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께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두께는 뭐 엄청나게 얇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이 정도면 꽤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봤을 때는 8.4mm 정도가 되고 저는 사실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다 보니까 크기가 아이폰보다 작고 좀 쓰기가 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전원을 넣고 기본적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원을 넣습니다. 삼성. 네, 간단하게 세팅을 하고 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점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품이 이거 상당히 가벼워요. 얘가 일단 들었을 때는 좀 가벼운데 무게가 197g 정도 되고요. 외관상의 크기상으로 좀 비슷한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무게가 252g입니다. 다시 한번 얘는 198g, 거의 한 60g? 50g 정도 가볍죠. 네, 상대적으로 상당히 가벼운데 실제로 체감도 상당히 좀 가볍게 느껴집니다. 뭐 전반적인 뭐 재료 소재나 뭐 그런 것들이 좀 가벼운 느낌의 소재로 좀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번 뭐 간단한 테스트들을 좀 몇 개 해봤는데요. 먼저 긱벤치에서 싱글코어랑 멀티코어 점수를 테스트해 보니까 1010점, 그 다음에 2518점이 나왔습니다. 뭐 다른 기기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최신 핸드폰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볼 수도 있지만 불과 한 2년 전에 나왔었던 약간 프리미엄급 라인과 싱글코어 점수는 경우에 따라 높기도 하고 멀티코어 점수는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준, 꽤 괜찮은 수준의 성능을 보여줘서 좀 놀랐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 그래픽 성능은 좀 많이 낮게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보급형 기기다 보니까 GPU 성능이 그렇게 좋은 기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3D 마크 테스트 좀 돌려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점수는 좀 낮게 나오는데 3D 마크 테스트를 했을 때는 뭐 나름 나쁘지 않게 좀 구동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발열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 3D 마크 테스트를 했을 때 고성능 기기 같은 경우는 아주 뜨끈뜨끈한데 이 친구는 사실 발열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찍었을 때도 최대 온도가 30도 정도, 네, 상당히 안 뜨겁죠. 3D 마크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안 뜨거운 폰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아마도 GPU 코어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30도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전혀 안 뜨거워요. 네, 뜨끈뜨끈한 느낌이 아예 없습니다. 그 점수는 2289점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죠. 비교를 해보면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 한 2년 전에 나온 핸드폰이죠. 비교해봤을 때 평균치가 2000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싱글코어나 멀티코어 점수는 나쁘지 않은 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래픽 점수는 좀 많이 낮은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테스트를 실제로 해봤을 때 좀 많이 버벅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벤시 테스트를 제가 게임 테스트를 돌려보는 원신 한번 먼저 플레이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딩도 좀 느린 편이고 전체적인 구동들이 상당히 좀 느린 편이었습니다. 확실히 이 게이밍 성능용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실제 게임 테스트를 들어가면은 뭐 요즘 워낙 게임들이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 뭐 게임 플레이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요. 아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로딩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게임들을 즐기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신 게임을 많이 플레이해 본 적이 없어서 이 뒷부분까지 가보지 않아서 유닛들이 많이 나왔을 때도 어떻게 돌리는지 궁금하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테스트해봤던 폰들과는 다르게 분명히 중간중간 렉이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끊기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 보급기다 보니까 게임을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아블로도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디아블로 이모탈 같은 경우는 워낙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 저사양폰에서 잘 돌아간다라는 후기를 제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로딩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원신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게 로딩이 완료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게임에 드러나는 부분도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로딩이 빠르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최적화를 잘했다는 거지 뭐 그래픽을 준수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픽 자체가 자동으로 좀 다운스케일링이 돼 있어서 게임을 즐기는 데는 딱히 문제는 없었지만
뭐 그래픽이 좋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이 디아블로 자체가 좀 낮은 사양의 폰에서도 잘 돌아오도록 최적화를 잘한 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게임을 즐기는 것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픽 자체가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게임 리뷰를 하셨을 때 봐서 느끼셨겠지만 이게 은근히 스피커는 또 괜찮더라고요. 한번 음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뭐 외부에 나와 있는 스피커 부분 여기 부분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 봐서는 내부에 음악을 출력해주는 사운드 유닛이 더 들어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워낙 스펙이 낮은 폰이라서 음질도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들으셨죠? 음질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이나 음원 감상용으로도 꽤 쓸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워낙 저가형으로 나온 모델이라서 별 기대를 안 하고 제가 봤는데 뭐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였을 때 찍혀지는 결과물을 봐서는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카메라 스펙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봐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카메라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못해가지고 이 부분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색감을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사실 막 눈에 띄게 좋다는 느낌은 아니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워낙 좋은 스펙의 폰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뿌옇게 보이는 느낌도 있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얘가 무게가 상당히 가볍고 전반적인 디자인 좀 만듦새도 좋긴 한데 이 기본 재질이 상당히 좀 매끈매끈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매끈매끈합니다. 네, 잘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쓱 이렇게 미끄러져서 떨어뜨리는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재질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플라스틱인지 플라스틱 같죠 아무래도. 네, 가볍고 통통통하는 게 플라스틱 같은데 이런 폰들은 대부분 케이스를 많이 쓰여서 쓰는 걸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기본 재질이 미끄럽다 보니까 쓰다가 많이 떨어뜨려서 파손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쓰실 때는 꼭 어느 정도 마찰력이 있는 케이스를 꼭 쓰고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본 갤럭시 A34 기기였습니다. 이게 보급형 기기로 나와서 가격대도 잘 사면은 자급제 기준으로 30만원대에 살 수 있는 아주 저렴한 폰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게이밍 성능이라든지 뭐 기타 성능들이 좀 부족하긴 한데 뭐 삼성페이도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능들을 갖고 있어서 이제는 보급형 기기들도 많이 스펙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다만 저는 사실은 게임 개발용 테스트 기기로 구매를 한 건데 게임 성능 자체가 제 기대보단 좀 더 낮아가지고 이걸로 충분히 과연 테스트가 될까? 약간 저사양 테스트용으로 써야 되나? 약간 이런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근데 게임을 많이 하지 않고 일반적인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